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하룻밤새 11명이 적발됐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참전이 잇따르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값 추가 인상 조짐에 따라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구매 전 충전시설과 보조금 확인 등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심에 난립한 정치 현수막이 정치 공회란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이 진행하는 의료 바이오 분야 AI 인재 양성 교육 과정이 인기입니다. 관련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수료생을 서로 모셔갈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최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밤새 벌인 음주운전 단속 결과 충북에서는 1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율량동의 한 도로. 밤 9시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들이 연이어 적발됩니다. 길게 부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65%, 면허 정지 수치이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처음이세요? 아니 옛날에 한번 안에 확인을 해서 이에면은 면허 취소입니다. 같은 시각 청주시 용암동의 단속 현장.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1%로 나와 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놓인 운전자는 엉뚱한 변명을 합니다. 저희가 청주 오송의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중국 국적의 운전자는 비자 연장을 이유로 경찰에게 봐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그런 일이 없더라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북경찰이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밤새 일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11명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타인에 대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충북에서는 2,00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숨지고 3,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13건은 스쿨존에서 발생했는데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도내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서는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지난 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내일도 일제 단속을 예고하는 등 5월 말까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특별 단속을 이어갑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여교사가 학부모 집에 협박성 편지를 붙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는데 학부모는 집 주소까지 찾아가면서 협박을 당한 것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제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여교사가 학부모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벌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밌는 것으로 찾아뵙겠다.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가 줄줄이 적혔습니다.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학부모는 석 달 전 편지를 처음 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황당합니다. 처음에 전단지인 줄 알고 제가 청소하려고 문을 열다가 창문에 붙어있는 걸로 보고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걸 받으니까 좀 더 두렵더라고요. 학부모는 지난해 자녀의 교복 맞춤 기간이 짧아 학교 측에 문의 전화를 걸었고 이름도 모르는 교사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대화 도중 말싸움이라기보단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1년이 지나 갑자기 현관에 협박 편지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학부모는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협박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경찰은 스토킹 혐의도 검토 중입니다. 피해 학부모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교사들의 일탈을 막을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제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종교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쓰셨고 작은 일도 사실 학교에다 전화해서 여쭤볼 수 있는 거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교육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원숭이 두창 엠폭스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 의심 환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오늘 피부 병변과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엠폭스 의심 환자 신고가 접수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진단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엠폭스는 감염자나 바이러스 오염물질과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며 현재까지 전국에서 18명이 감염됐습니다. 충북의 휘발유 값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고통받았던 운전자들은 수소와 전기 등 유지비가 저렴한 친환경 운송수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매 전에 꼼꼼한 사전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선 충북의 평균 휘발유 값이 이달 60원가량 올랐습니다. 5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정부의 유가 보조금 축소 방침과 글로벌 원유 감산 조치에 따라 기름값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수소와 전기 등 저비용 교통수단에 주목합니다. 올해 초 청주 지역 수소 가격은 1kg당 9,900원으로 단번에 20%나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1kg으로 평균 100km를 주행하는 수소차의 운행 비용은 전기차보다 40% 이상 비싸졌습니다. 도내 15곳인 부족한 충전 시설도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청주시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및 도시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시설이 관내에 설치될 경우 보다 저렴한 수소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는 동급 수소차보다 2천만 원가량 비싼 초기 구입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향후 충전 비용 상승과 최대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긴 대기 시간도 문제입니다. 충북 기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6천여 대로 900여 대가 감소해 진입장벽도 더 높아졌습니다. 통상적인 거는 6개월 이상인데 보조금 신청하려고 보면 보조금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반기에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유가의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렴한 운송수단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한 달 전 각 당의 정치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와 주택가 등을 가리지 않고 난립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지정 게시대의 활용률이 높아지긴 했는데 일시적이었습니다. 여전히 도심에 무질서하게 내걸려 있는 정치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도내에는 68곳에 154면의 지정 게시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치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심에 난립해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CJB 보도 이후 지정 게시대 상당수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지정 게시대들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버젓이 지정 게시대를 두고도 바로 위에 정치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도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보시면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제 갑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현수막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상대 당과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후보의 존재감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 공회로까지 비판받고 있는 정치 현수막을 제한하자는 5개 광고물법 재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의원들 간 이견이 팽팽합니다. 기존 5개 광고물법에는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제한이 거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기간, 장소, 개수,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 비용을 내야 하는 지정 게시대를 두고 공짜로 장수나 개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정치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국회의 또 다른 특권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도의회가 오늘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함께 추경안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상임위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7조 7억 원, 당초 예산보다 3,431억 원, 5.2% 증가한 규모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세부 항목과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 민선 8기 역점 사업 실행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자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더 큰 재정 부담으로 갈 수 있는 예산들도 있고, 또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또 이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고 내년에 본 사업으로. 집행부의 올해 첫 추경안 통과 여부가 도의회가 쥔 칼자루에 달린 가운데 상임위 심사부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산 낭비는 없는지, 도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불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등이 만약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 권한을 통해서 적절한 견제를 좀 하지 않을까. 도의회가 더 날선 심사를 예고한 것은 집행부의 반복된 의회 패싱 분위기도 한몫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고, 김 지사가 임시회 회기 중에 3박 4일 일본 출장길에 오르며 개회 첫날부터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여 공격수로 자리매김한 박진희 의원은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김용환 지사의 언행과 각종 정책 등에 대한 5분 자유 발언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흘간의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갈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4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청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관계부처에 보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도민은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가정폭력 사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지법엔 지난 2018년 가사과가 신설됐지만 전문적인 사법서비스의 한계로 이년우 이장섭 의원이 청주 가정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오늘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를 세무서로 승격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두 지역은 음성 진천군은 중부권 신성장 핵심 지역으로 최근 5년간 사업체가 11,000여 곳, 종사자는 3만 5천여 명 증가해 국세 행정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음성군 맹동면에 문을 연 충북혁신지서는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대세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 또한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국비 지원을 통한 AI 인재 양성에 나섰는데 충북대병원은 그 가운데 의료 바이오 분야에 대한 교육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교육 수료생을 서로 모셔가려고 할 정도로 선풍적 인기라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강의실에서 인공지능, 이른바 AI 관련 프로그래밍 교육이 한창입니다. 전문 강사의 설명 이후 수강생들에게 1대1 맞춤 교육도 진행됩니다. 수강생들이 배우는 분야는 AI 가운데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법에 특화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돼 있는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충북대병원의 의료 관련 데이터도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직군이 굉장히 이제 좀 유명세를 탔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이 의료나 바이오 쪽 이런 데이터 직군은 워낙 좀 알려지지도 잘 않았을 뿐더러 약간 블루오션이더라고요. 넉 달 과정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30명씩의 수강생을 뽑았는데 명문대 졸업생까지 몰리면서 3대1가량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취업 연계입니다. 오송과 오창에는 바이오와 의료, 제약 관련 회사가 산재해 있는데 그동안 AI 관련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인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실제 1차 수강생의 92%가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다른 데 외부 인력을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에 외주를 맡기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저희 충북대병원에서 저희 내부의 연구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됐고 실무자들을 굉장히 수요가 높아서 채용 연계까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년 계획으로 60억 원을 지원해 AI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는 공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충북대병원은 추가로 공모에 선정될 경우 1년의 수강생을 100명으로 늘리고 의과대학의 승인을 통해 정규 학점과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AI 인재 육성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4월부터 10월까지 하계 시즌을 맞아 국내 3개 항공사가 청주공항에서 6개국 15개 정기편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베트남 다낭에 이어 오는 27일 태국 방콕, 다음 달 8일에는 일본 오사카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고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쯤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일본과 대만, 마카오 편을 띄울 계획입니다. 진에어도 중국 정저우와 대만 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분양에 돌입해 향후 지역 분양시장의 가늠자로 여겨졌던 청주 아파트 2개 사업장의 청약 성적표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A 아파트의 경우 어제 마감한 특별 공급에서 이전 기관과 생애 최초, 신혼 부부 등 732명이 신청해 공급 세대를 2배가량 초과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지구인 개신동 B 아파트는 어제 일반 공급 1순위 접수 결과 1,956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3.1대 2를 기록했습니다.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오늘 청주 상당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4년 만에 열린 오늘 기념식은 4.19 혁명 기념사업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19 혁명 경과 보고와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오늘 기념식에선 4.19 혁명 공로자로 지난 2004년 작고한 고 이철호님에게 건국 포장이 추서됐습니다. 청주 가정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가정 관련 문제를 가정법원이 더 전문적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국 광역시도 중 충북을 포함해 단 4곳만이 가정법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차별 없이 질 높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